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11번 정의카드의 역방향 해석입니다. 정의카드가 뒤집어지면 여기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기괴하고 무언가 끈적끈적한 암흑이 느껴지고 이런 기운이 발밑에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갈등도 대인관계의 갈등이잖아. 근데 드러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더 무섭죠. 이간질, 뒷담화, 뒤통수 치는 느낌? 그런 대인관계의 갈등이에요. 물론 표면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부정행위, 위법행위, 끈적끈적한 암투와 이간질이 표출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표출되면 더 좋지만 발밑에 도사리고 있으면 더 무섭죠. 근데 그게 발밑에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위험을 꼭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미 본인, 즉 내담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종의 경고가 필요한 카드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랑 같이 얘기했습니다. 발 아래 드러나지가 않아. 대인관계 갈등 드러나지가 않아. 부정행위 잘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거야. 그게 딱 사기꾼이지. 그럴듯한 말로 번질하게 속은 그냥 키커먼데도 불구하고 겉만 번질하게 유혹을 하기 딱 좋잖아요. 근데 속에 뭐가 있어? 암흑투성이, 그쵸? 시커먼 속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표면적인 상황에만 치우치면 안 돼. 이 내담자는 뭘 봐야 돼? 발 아래 밑에 숨어있는 부정성, 위법성, 끈적끈적한 암투, 암흑 그런 것들을 꼭 헤아려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카드입니다. 자, 정방향이 아닌 역방향은 뭐가 있다? 발 아래, 이 발 아래 더러운 시궁창이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알려줄 필요성이 있고 본인 스스로가 이 시궁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똑같은 내담자가 질문을 해도 저랑 똑같이 해석하는 거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가보죠. 1번. A 회사에 입사하면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고등학교 3학년 여자친구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A 회사에 입사하면 이게 나온 거야. 역방향이. 이게 큰일 났네. 분명히 이 A 회사가 먼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래요. 근데 본인은 세무회계 쪽 그런 실업계통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로 갈까 하고 생각 중이었나 봐요. 물론 다른 회사도 있었는데 두 가지 회사 중에서. 제가 이 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걱정스럽죠. 뭐야? 이거는 친인척이라는 가족이라는 빌미하에 일은 실컷 부려먹고 월급은 조금. 혹은 지네들끼리만 이득을 놔두고 얘한테는 이득이 없는 것처럼 회사가 어려워 이런 느낌으로. 즉 혹은 얘가 회계사잖아. 회계 쪽의 일이니까 얘한테 부정행위를 시켜. 편법을 시켜. 위법을 시켜. 그리고 사회의 초년생한테 좋은 선배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고 사회 초년생한테 그 어두운 사회의 이면만 보여주는 거죠. 이 부정성만 얘가 받아들일 경향이 너무 농후한 겁니다. 그래서 친인척이 하는 회사여도 너에겐 너의 성장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 며느리가 거의 5년 동안은 거의 약간 치매에 가까운 시아버지를 곁에 두면서 잘 모셨거든요. 효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주변에서 좀 자자했었어. 그런데 본인은 타로 보러 오면서 속마음에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봤더니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며느리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죠. 왜?
효부였잖아. 착한 며느리였잖아. 그게 코스프레는 아니었어. 정말 성실하게 사랑으로 시아버지를 케어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지치죠. 남편도 이제 무감각해지지. 당연히 효부라고, 당연히 착한 며느리니까 당연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로나 격려도 소홀해졌겠죠. 그런데 지치죠. 아이들은 커가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지, 맞물려서 시아버지의 치매 상황이 점점 더 깊어지니까 이제 그만 본인 마음속에 뭐가 든 거야? 그치. 부정성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걸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너 나쁜 게 아니야. 너 지금껏 코스프레 한 거 아니잖아.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아니잖아. 뭐 상패 받고자 효부상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 그걸 내가 아는데.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힘들다고 얘기한 것만큼 네 마음속에 뭐는 있다? 부정성이 들어온 건 맞아. 그거 그대로 네가 인정해야 돼. 그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 이미 들어와 있거든. 따라서 자기 마음속에 검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정화시키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잖아. 그걸 끙끙 앓면서 진짜 발 아래 그 더러운 시궁창을 계속 키워야 되냐고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내담자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해라.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시궁창이 생기고 있고 그로 인해 내가 힘들고 있다. 그러니 이 시궁창을 깨끗하게 해줄 사람은 누구야? 남편의 사랑이죠.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정말 어쨌든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남편의 뭔가 격려와 위로와 지지 표현, 그리고 인정의 표현, 너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결론은 뭐다? 너의 부정성, 네 마음속에 이렇게 그득 차 있는 그 거무튀틱한 시궁창의 속마음을, 그게 나쁘다고 꼭꼭 숨겨둘 때가 아니다. 너의 그 검은 마음 역시도 네 마음의 일종이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그게 커가면 커갈수록 너는 심성이 워낙 착한 친구라서 그걸 견디기 버거울 테니 나눠줘야지. 그래서 흐리게 만들어야지. 따라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부정성, 그리고 시커먼 시궁창 같은 마음을 표출해서 얘기해서 안아달라는 표현, 지지해달라는 표현, 나를 격려해주라는 표현, 오늘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를 들을 수 있도록 남편에게 꼭 얘기하시라고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좀 이따 할게요. 네 번째 먼저 할게요.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될까요? 이 카드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거 뭔가 사기에 걸리거나 위법적인 거에서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왜 그때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럼 나도 몰라요. 어쨌든 그 당시 내담자와 소통하면서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딱 보는 순간 가까이 오라고 했죠. 귓속말에 대고, 지금 베트남에서 뭔가 남편 일한다고 내가 좀 전에 들었는데 혹시 베트남에서 위법행위하니? 불법으로 뭐 하니? 어떻게 하셨니요? 그게 어떻게 하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불법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소곤소곤 얘기하는 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열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너무너무 잘 된대요. 제가 불법 도박 사이트 하라고 권장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쵸?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위법 행위를 하고 있으니 잘 되겠다 그랬습니다. 사업이 잘 될까요? 네.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면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내담자와 만나는 그 교류를 통해서 위법성, 불법성이 보이기 때문에 경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누구랑 동업하실 겁니까? 그럼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부정행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성도 있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느껴서 그런 말을 해요? 라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저도 모릅니다. 내담자와 만나는 순간 대답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라서 그때 내담자랑 만나라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실제 내담자를 만나셔야만 그 흐름의 교류를 알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제가 만난 내담자 중에서 굉장히 예쁜 언니였습니다. 아내였어요. 네. 결혼했어요. 기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 건데 아주 재밌게 놀 건데 즐거울까요? 재밌게 놀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타로가 당신에게 주는 말 하나 뽑아볼게요 하고 뽑은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나이트 가실 겁니까? 오늘 밤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니? 제가 또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좀 전에 당신이 지금 남편이 기러기 아빠여서 저기 멀리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거 내가 조금 전에 봐드렸는데 오늘 지금 나이트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카드가 떴다. 타로가 당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툭 까발려서 얘기하겠다. 원나잇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좀 심한 말이긴 했죠. 나이트클럽 가면 상황상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부정행위, 위법행위가 보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거든요. 나이트클럽 가서 정말 재밌게 놀면 돼요. 친구들하고. 아싸 신난다 놀면 되죠. 근데 거기에 뭐가 보여요? 부정, 위법, 불법이 보이기 때문에 경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선생님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분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자, 역방향의 해석은 갈등 관계에 있어서의 끈적끈적한 위법성 그리고 악질적인 그리고 뭔가 뒷구녕으로 뒷담하는 느낌? 그런 느낌의 끈적끈적함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방향과 역방향 필기시험 볼 테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요점 정리해 볼게요. 자, 정방향이 나오면 어떻게 쓰시면 돼요? 공정한 결과가 도래한다. 그래서 본인은 반성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1년간 유예기간, 1년이라고 꼭 짓진 않을게요. 유예기간이 필요하니 노력해라.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온다. 100의 노력이면 100의 성공, 10의 노력이면 10의 성공. 즉 요행은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방향이 나오면 인간관계나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부정성, 위법성,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가 필요하고 발 아래 드러나지 않는 끈적끈적한 암흑이 시궁창이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정의카드 해석 마칠게요.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